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시대인재랑 다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알티스 학원에서 논술 강의하고 있는 우주설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서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수능 수학 강사였는데 논술로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했는데 전향하고 대치동 강의 1년 만에 수강생수 1위를 하고 올해도 2년 차인데 수강생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 강사로서의 역량도 충분하지만 제가 사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입시를 좀 잘 봐요. 그래서 이제 논술 연사보다는 입시 연사를 좀 많이 서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논술 강사인데. 그래서 이제 입시 연수도 많이 서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맥이 없단 말이에요. 인맥이.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과탐을 하면 바보 같아. 사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사탐만 하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뭐 친한 과학 선생님이 있으면 살짝 망설이게 되는 그런 대치동의 이해관계가 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을 쉽게 쉽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당연히 이제 2026학년도를 봐야 2027학년도가 이해가 된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자 진정하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목표가 서성한인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아쉽게도 서성한을 못 가고 한 경희대 간 거예요. 그럼 재수할 수 있죠. 인정. 자 목표가 서성한이에요. 서성한에 갔어요. 근데 연고대가 아른거려. 한 번 더 할 수 있죠. 오케이 인정. 목표가 서성한이에요. 운이 좋아서 연고대를 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하잖아요. 목표가 서성한인데 서울대 가도 서울대가 1학년 1학기 휴학이 되네? 메디컬이 있네?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하잖아요. 제가 본 대치동입니다. 제가 본 대치동은 목표를 초과 달성해도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안 하려면 수능에서 4문제 이상 찍맛에 성공해서 이거 하늘이 준 기회다. 내년에 이거보다 더 못 간다. 이게 아닌 이상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8학년도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재수하라고 기우제들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통계로 얘기하는 거니까. 통계적으로 여기서 반 정도는 재수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도 한 번 더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 좀 해볼 건데 먼저 저는 이제 입시 설명을 좀 많이 해요. 작년에는 이제 800명 앞에서 하고 제가 3일 전 성공가 4일 전에도 한 400명 앞에서 했는데 어, 확실히 설명회가 제가 각 잡고 하면 한 3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런 자리도 아니고 제가 또 논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고2 친구들은 논술 얘기까지 듣기는 너무 먼 얘기니까 논술 얘기 많이 안 할 거고 입시 얘기를 좀 할 건데 제가 하는 입시 얘기가 어떤 거일수록 잘 맞추냐면 부정적인 거일수록 잘 맞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좀 희망적인 얘기가 있고 부정적인 얘기가 있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좀 더 잘 들어달라. 자,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자, 이해관계에 유의합시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치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저 사람이랑 나랑 뭐 찾아볼 수 있는 통계가 똑같아요. 저도 뭐 이제 교육부 블로그 들어가고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고 진학사 들어가가지고 진학사 뉴스 긁어오고 우리가 모두 똑같은 통계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설명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통계의 해석을 보기 위해서죠. 그렇죠? 해석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이때 이해관계 유의해야 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내신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라고 해볼게요. 내신 수학학원 원장 우주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을 해야지 내가 매출이 올라서 우리 학원이 먹고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통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단 이 통계는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통계고요. 진학사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최대 입시 사이트에서 제공한 통계로서 이거보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자, 뭐라 돼 있죠? 2024학년도 기준, 5학년도 공개 안 했어요. 4학년도 기준 정시로 해당 대학을 입학한 사람들 재학생과 N수생을 비교해 봤을 때 고3이 상대가 안 되죠. N수가 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학교일수록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N수생들이 강세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어머님들 정시로 감히 대학을 가겠다고요? 아니 그게
됩니까? 정시는 N수 거예요. 우리 현역은 수시로 가야 됩니다. 내신 챙기세요.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 자, 왜냐하면 이 통계를 잘 읽어보시면 수능 성적을 취합을 해봤을 때 해당 수능 성적으로 이 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에 대한 통계예요. 아니면 실제로 정시로 간 학생 통계예요. 후자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한 말인 걸 눈치채야 되는데 보통 제가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 분당 지역은 10명 중에 10명이 속습니다. 대치는 10명 중에 한 4명 속아요. 제가 봤을 때. 대치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이 통계에 모순된 점이 수능을 잘 보거나 우수하거나 이런 고3들 있어요. 분명히 있죠. 걔네 뭘로 대학 가요? 수시로 가요. 수능을 잘 보는 고3 있어요. 근데 걔네가 수시로 가요. 고3 우수자의 66%는 수시로 빠져버려요. 그럼 걔네가 빠져있고 이제 남아있는 좀 미안하지만 잔여 학생들 34%랑 N수랑 통계 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물론 N수가 잘하는 거 맞죠. 하지만 고3은 N수한테 순으로 상대가 안 된다. 이건 어폐가 있다. 이런 걸 속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도 의심해요. 모든 설명에 의심하세요. 모든 설명에는 해당 학원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좀 덜해요. 왜? 고3 논술이 고2 설명할 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혹시 작년에 제가 고1 설명회 할 때 뵀던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했던 예측 중에 하나가 일단 맞았죠. 작년에 제가 뭐라 예측했습니까? 고3 N수 입시 분리할 거다. 고3만을 위한 전형이 나올 거라 했죠. 고3만을 위한 논술이 나왔죠, 일단. 내년부터. 난리 났잖아요, 지금. 영재고 가고 단톡방 난리 났잖아요, 지금. 중앙대 의대 논술 체제 없이 뽑는 거, 현역만 쓸 수 있게, 이런 거 조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저의 해석을 좀 해볼 건데, 저의 해석이 꼭 맞을 거는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고2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건데, 저는 앞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하는 거를 언뜻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좋은 말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본질적인 고민. 이런 좋은 얘기를 듣고 와서 학생한테 얘기한들 학생이 설득당하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학생들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과 남학생들, 물화 좋아하는 이과 남학생들,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해볼까요? 좀 극단적인 비유로 너 방 청소해놔 하면은 안 합니다. 방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너 왜 안 해? 하니까 지금 할라 했는데 나 안 해 이럽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11시 20분입니다. 그러면 1시까지 방청소를 꼭 해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대신 12시 55분에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긴 해요. 그렇긴 한데 숫자로 얘기할 때 설득이 되는 이과생들한테 엄마가 어디 가서 설명을 듣고 왔는데 라고 오늘 떼는 순간 귀마개 낍니다. 송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얘기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 제가 설명회 할 때 숫자로 얘기 많이 하고 제 설명회 영상을 학생한테 많이 보여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빨간 날에 학생이랑 같이 동반해서 설명회 듣고 가시면 학생이 처음에 앉아있을 때 이럽니다. 끝나고 걔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얘기하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3보다 N수가 수능에서 위협적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위협적이다. 네가 3월 모의고사 잘 봤다고 좋아할 필요 없다. 육모, 구모, 수능 가면은 N수가 들어서 떨어진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숫자로 얘기해야죠. 우리가 통계를 보시면 고3 N수가 이렇게 있을 때 육모 때 N수가 들어오죠. 아우 성적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봤자 반밖에 안 들어옵니다. 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육모 때 성적 떨어졌을 때 N수가 무섭구나. 아닙니다. 반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시대인재, 얘기하면 안 좋아할 텐데, 시대인재도 그렇고, 강대도 그렇고, 전체 실적의 반 이상이 반수반입니다. 반수반. 정규반에서 나오지 않아요. 반수반. 인원수는 정규반이 더 많죠. 인원수가 더 적은 반수반이 실적의 반 이상이 나옵니다. 진짜 무서운 애들은
이때 들어오지도 않아요. 진짜 무서운 애들은 이때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모 보고 나서 N수가 들어왔는데 우리 애가 잘 버텼다. 우리 애 정시로 의대 가겠는데? 논술 할 필요가 없겠다. 사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진짜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육모 때 호를 갔다면서 얘기하지 말고 육모 때 망친 학생한테 가가지고 망쳤지? 아 슬프겠다. 근데 반도 안 들어왔어.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가가지고 네가 N수가 들어와서 망친 걸로 보이는 거지 그렇게 망한 거 아니야. 토닥토닥 하면 그 친구 육모 3번 봅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차갑게 말해줘야 돼요. 원래 성적은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아, 구모 때 더 들어올 건데 그래봤자 다 안 들어왔어. 너 육모, 구모에서 보수적으로 봐야 돼. 그런 애들한테 뭐 삼모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어떻게 삼모 성적이 수능 성적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N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요즘 이제 메디컬 아니면 답이 없다 뭐 이런 추세가 있으면서 제가 진짜 놀란 게 육모 접수자가 50만 명을 찍었대요. 지금 말이 돼요? 12만 명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요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제 수업 제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말하는데 입시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예전처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점수를 높여서 최대한 좋은 학교를 최대한 잘 가겠다. 이 최 전략이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죠. 선택 과목제가 되고 나서는 무엇을 선택하였는가부터 이미 고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입시가 전략이 된 지 오래잖아요. 이거 볼까요? 고3 N수가 있는데 진학사에서 진학사의 성적을 입력한 약 10만 명. 그러면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각 등급별로 고3 N수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비율. 영어, 절평이니까 뭐 누가 잘하는 거 없어요. 국어, 야, 고3 친구들이 N수를 상태로 선방하고 있어요. 수학 탐구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이거는 이제 사탐런이라는 아이템이 생겨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다행인 거. 근데 예전에 사과탐 시대에는 고3보다 N수의 1등급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머리수는 고3이 N수의 2배인데 1등급 비율은 고3보다 N수가 2배라는 것은 제곱이죠, 제곱. N수가 고3보다 탐구 1등급 받을 확률이 4배라는 거예요. 4배. 4배. 그러면 수학도 볼까요? 수학도 1.8배 정도 돼요. 1.8배. 1.8배. 인원수 2배일 때. 그러면 약 3.5배인 거예요. 고3보다 N수가 1등급 받은 확률이 3.5배 높은 거예요. 국어 영어는 3모, 5모 또는 애들끼리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에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학 탐구는 의미 부여하면 안 돼요. 1등급 5자리가 있으면 5자리 중에서 4자리가 N수 거고 1자리가 현역 거예요. 수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성적표에 상위 4%가 1등급이라면 실제로는 상위 1%가 1등급인 거다. 제 주장이 아니라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통계.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죠. 다 같이 1등급 할당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3모 같은 경우는 6모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이제 고3 돼서 이거 쓰세요. 1등급은 4%라고 알고 있지만 6모 성적표에 2.18%가 나와야 실제 1등급이다. 수능 가서는. 3모 같은 경우는 상위 1%, 상위 2%가 1등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3 3월 돼서 제 말이 기억날 거예요. 고3 3월에 대부분 학생들이 대초등학생들이 수학 1등급을 당합니다. 수학 1등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1등급이 안 나와야 되는 친구인데 사실 1등급이 안 나와야 되는 친구인데 5자리 중에 1자리만 현역 건데 갑자기 1등급 5배 증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1코 88 나와야 되는 시험지가 78이 나오면서 1등급 당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럼 지가 수학 잘하는 줄 알아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이걸로 환산하시고 가짜 성적표 치우고 진짜 성적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게 본인 거예요. 찍을 필요 없어요. 설명의 자료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벌써 분위기 다운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어머님들 이거를 지금 아셔서 다행인 거예요. 제가 이 설명회 할 때마다 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예요? 엔수 어머니. 아 작년에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과탐 기준으로 쌤, 우리 애가 3월 모의고사랑 7월 모의고사랑 10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때는 100분이 96 1등급이 나왔는데 수능 때 4등급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건 갑자기 아닌데 그건 갑자기 아닌 거예요. 갑자기가 아닌 거예요. 환산해 보면은 수학 탐구는 고3끼리 보는 시험의 2컷이 4등급이에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라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고2는 뭐 해야 돼요? 고2. 현 고2는 수탐이 단단해야 돼요. 수탐이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 통계 좀 무섭게 해석해 볼까요? 국어가 고3 학생들이 N수를 상대로 국어를 선방하고 있다 라는 통계를 조금 무섭게 말한다면 N수에도 국어는 오르지 않는다 라는 통계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재수하면은 극복이 제일 잘 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양으로 때려 붙이면 돼요. 수탐만큼 N수 했을 때 금방 올라가는 과목이 없습니다. 왜? 현역때 못 보니까. 탐구는 현역때 못 보니까. 재수하면 금방 올라가요. 수탐만큼 N수가 잘 올라가는 과목이 없습니다. 반대로 국어만큼 안 올라가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이,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올릴 수 없다가 아니라 올릴 수 없는 학생이란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얘는 국어가 2년 내에 안 올라가겠구나라는 학생이 있어요. 본질적인 독해력 문제 때문에. 이 독해력 문제 때문에 위적에서 확통으로 바꿨다가 점수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학생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게 국어라는 게 1년을 쏟아부어도 오를 수 없는데 우리의 현재 국어 실력에서 수능 때 몇 점까지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 까고 말해서 극상위 메디컬 아니고서야 국어 2박코도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아요. 일단 수학 탐구로 커버하면 돼요. 고2 때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2를 고3처럼 보내라. 그래야 고3을 N수처럼 보내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고1을 고3처럼 어떻게 보낼까 했을 때 이런 거 어떨까요? 흔히 말하는 이제 맘카페인데 제가 활동하는 로물콘이라는 카페인데 일단 로물콘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카페입니다. 대치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입시 정보도 많고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정정도 해주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카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국 1등이에요 수준이 제가 봤을 때. 모르면 여기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진짜 어머니들. 여기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후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작년입니다. 현 고3 어머님들 대답해 주세요. 고2 때 뭘 했으면 좋았겠다. 좋죠. 괜히 학원 가가지고 어떤 소장님들이나 원장님한테 상담받으면 그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학부모님들이에요. 선배 학부모님들만큼 은인들이 없을 겁니다. 선배 학부모님들이랑 친해지세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래서 정보를 받으세요. 뭐라 말합니까? 뭐 이렇게 했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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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미적분을 미리 해야 된다. 1년 내내 미적분 하다 끝납니다. 1년 내내. 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물화생을 고2 내신 때 했지만 고3 때는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겁니다. 생지를 선택한 거예요. 지구과학 해야 되는데 미적분이 너무 급해가지고 계속 유기합니다. 유기합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또 미적분을 어떻게 하냐면 산모 때 선생님들이 산모 2주 전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기싸움을 합니다. 대치는 좀 덜해요. 근데 비학분지 특히 가가지고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말이야.
꼭 이 시기에요. 정시로 대학 가겠다고 설친 애들이 있어. 너네 산모 보잖아? 깜짝 놀랄 거다. 3월 모의고사부터가 진짜야. 고3 되면 너네 성적 확 떨어진다. 각오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우리 이과 남학생들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다르다. 내가 다르다는 걸 증명해 주지. 내가 수능을 못 봐도 고3 산모는 잘 보겠다. 이딴 생각을 합니다. 고3 산모 준비 태세에 들어가요. 학원에서 선생님은 미적분 2, 3단원을 달리고 있는데 산모 시험 범위가 1단원이니까 2, 3단원 유기하고 1단원만 팝니다. 1단원만 겁나 팝니다. 그리고 산모를 잘 봅니다. 또는 산모를 조금 아쉽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모 때 복수해준다. 이거예요. 5모 잘 본다가 아니야. 5모 때 복수해준다가 돼요. 갑자기 복수.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3단원 적분하고 있는데 5모 시험 범위 1단원이랑 2단원 조금 3단원 안 들어가요. 그럼 그것도 유기하고 5모 대비합니다. 또 5모 잘 봅니다. 근데 잘 봐도 아쉬워요. 왜 100점이 아니거든. 그럼 또 뭐 어떻게 합니까? 6모 때 복수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6모 시험 범위 뭐예요? 또 1, 2단원이에요. 1, 2단원. 7월 셋째 주까지 적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쳐다는 보는데 적분을 파진 않아요. 7월 셋째 주, 8월 첫째 주까지 적분 유기합니다. 그냥 갖다 버립니다. 시험 범위 따라가는 미적분 학습 시작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미적분의 진정한 맛은 2단원으로 3단원 커버하고 3단원으로 2단원 커버하는 그 스토리에 있는데 끊어서 겁나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모 때 전범이 들어가면 팍 됩니다. 구모 때 작살 나는 고선들 대부분 적분 때문에 작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났다 해서 남은 8주 불태우겠다고 미적분에 8줄 투자해서 적분을 겁나 합니다. 되겠습니까? 됩니다. 미적분 88, 92가 나와요. 미적분 1등급이 나와요. 지구과학 희생당합니다. 지구과학 이제 희생당하는 거예요. 미적분 그렇게 하는 분. 그런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쌤, 제가 미적분은 잘했는데 지구과학 때문에 재수해요. 이럽니다.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이거? 미적분 때문에 재수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과학 때문이 아니라. 미적분 한다고 지구과학 안 한 거잖아. 또 갑자기, 아, 쌤, 저 영어가 원래 1 나왔는데 갑자기 2가 나와서. 그거 미적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아, 쌤, 생명과학이, 그거 미적분 하다가 마지막에 과탐 안 한 거잖아. 마지막에 적분 벼락치기 하다가 대부분 고3이 그래요. 특히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학군일수록 당장 모의고사 잘 보고 싶어서 적분 갖다 버리고 이 꼴 납니다. 근데 미적분이 92점 나와요. 그러면 미적분 때문에 재수한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슷한 예시로 어머니들 고3 돼가지고 수학시험지 점검할 때 반드시 가채점표 보고 점검하면 큰일 납니다. 가채점표에 뭐라 돼 있습니까? 아, 이 학생이 공통을 다 맞았는데 미적분을 3개 틀려서 88. 아, 미적분이 약한 학생이네. 아, 미적분을 빨리 보완해야겠어. 미적분 단과를 추가로 듣자. 바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미적분 3개 틀리고 공통 다 맞았으니까 미적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공통 다 맞은 학생이 미적분 3개 틀린 게 이상하잖아요. 공통에 80분 꼬라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20분 동안 풀라니까 다 풀리나 안 풀리죠. 그럼 얘는 뭐가 약한 거예요? 공통이 약한 거예요. 이런 분석을 못해요. 이런 분석. 시험지 가지고 분석해야지. 시험지 가지고 친구 공통 다 푸는데 몇 분 걸려서 80분이요. 이러면 뭐 끝난 거잖아요. 가채점표 그만 들고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을 고2 2학기 때 해야 되는 건데. 참고로 이분이 제가 말해도 되나? 작년 저희 수강생 학부모님이신데 의대 논술 준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희 에이스였거든요. 근데 정시로 연희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장에 못 간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짜 입시 잘 하시더라고요. 내신 챙기면서 정시 챙기면서 논술까지 하시는 플랜 A, B, C를 다 짜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미적분을 미리 해야 된다. 고3 되면 시간 없다. 고2 때 끝내야 된다. 저는 고2 때 미적분을 끝내놓으면 하다못해 92점 실력 만들어 놓으면 고3 때 매우 여유로워지는 걸 알고 있어요.
어머니들도 그걸 알아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당장 수투 내신한다고 바쁘시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미적분 2학년 2학기 때 미리 안 하면 1년 내내 미적분 하다가 끝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다 미적분 얘기, 다 미적분 얘기. 고2 2학기 때 미적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내신을 끝까지 챙겼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정답일까요? 누군가에겐 정답이고 누군가한테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답을 찾아야 돼요. 읽어보시면 미적분 얘기가 제일 많아요. 미적분.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게 보는 시야도 좀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추천 교재. 이건 제 생각인데 미적분을 2학년 2학기 때 한다고 쳐요. 어디서요? 했을 때 솔직히 대부분의 학원들이 2학년 2학기 때 수투만 하죠. 왜? 그래야 다른 학원에서 우리 학원으로 쉽게 옮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미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2학년 2학기 때. 근데 제가 작년엔 알기로 다원에서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하긴 하더라고요. 또 다원 설명이니까 다원 공부도 해야죠. 그렇죠? 올해도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학원도 괜찮지만 학원이 적절치 않아서 인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인강이 절대로 안 맞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지금까지 인강 들어본 플레이 타임이 한 6분 될 거예요. 한석원 선생님이 기하 벡터 한 6분 듣다가 너무 좋은데 나는 이 컴퓨터 디스플레이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저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인강 공부는. 책에 칼럼처럼 학습 방법이 잘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학습서라고 하죠. 수능 학습서들이 저는 잘 맞더라고요. 저 수학을 한한수로 많이 잡았는데 최고의 책이라 생각하고 또 국어는 필엠 국어 이걸로 많이 잡는데 독학서가 잘 맞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인강이 안 맞는. 그래서 책은 이걸 추천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미적분을 빨리 고2 2학기 때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2025학년도 6학년도의 흐름까지 볼까요? 보시면 그 요즘 유명하다는 그렇게 무섭다는 사탄론입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알만한 내용은 스킵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대학교들이 가산점을 코딱지만하게 줘가지고 과탐할 메리트가 없다. 과탐이 지금 너무 고였다. 과탐 짝수 등급이 없는 것 같다. 1 아니면 3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가산점이 너무 짭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이겠지만 지금 고3들 사이에서 확통런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확통런. 저는 이제 민미민우님의 효과가 크다 생각해요. 이제 유튜브가 지금 끝나라는 파급력. 사실 사탐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사탐론이 고급 정보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됐잖아요. 저는 윤도영 선생님과 민민민우의 효과가 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확통론도 굉장히 유행해요. 확통 검색하면 확통 변경에 대한 얘기가 6평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적분 92점 이상을 받을 게 아니라면 확통을 하는 게 맞다. 다 맞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거기다 한 가지 빠뜨리신 게 있어서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확통을 고민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미적분 92점 이상 vs 확통 다 맞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공통을 65분 동안 응시해야 되고 선택을 35분 동안 응시해야 된다는 룰이 있었다면 그 말이 맞아요. 확통론의 가장 큰 장점을 빼먹으셨어요. 공통 풀 시간이 많아져요. 확통 금방 풀거든요. 미적보다 확통이 더 빨리 풀거든요. 그러면 미적 애들 공통 65분 동안 볼 때 확통은 80분 동안 볼 수 있어요. 이 메리트 때문에 옮겨야죠. 이 메리트 때문에. 공통 문제 풀이 속도가 안 나오는 친구.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여기서 저의 예측인데 자 이거 빗나갈 수 있습니다.
빗나갈 수 있지만 저는 부정적인 예측일수록 잘 맞춘다는 거. 어? 재수를 만약에 하면 수능에서 미적분이 사라지네? 이런 생각 안 할까? 내년 고3들이 이 생각을 안 할까? 전 할 것 같은데. 어디서 할까요? 대치동에서 하겠죠. 고3 1학 고3 1월 달에 재수를 고려하는 건 대치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사탐런 바람이 이렇게 빨리 불듯이 혹시 확통런 바람이? 확통 플러스 사탐 이과 기적의 공식. 어, 드디어 이 시대가 오는 건가? 라는 건데 제 생각인데 미적 과탐을 했을 때 작년에 내년에 미적 과탐을 하면은 재수했을 때 미적도 사라지고 과탐도 사라지고 시간 여행이요, 시간 여행. 진짜 이거 너무 리스크 아닌가? 라는 생각. 심지어 지금 고3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확통 겁나 많아지고 있다.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가 이름 아는 강사들 중에서 내년에 확통 강의 시작할 사람들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시대인재 쌤들은 이미 잘 나가시니까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시대인재는 아니신 쌤들 중에서 확통하실 분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전략적 선택으로.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통하는 사탐하는 이과생들이 대다수가 되지 않을까가 제 사견입니다. 근데 여기서 3월 모의고사 보고 쌤 확통 적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결국에 3, 6, 9 수능 가면서 확통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 확통 겁나 많아질 겁니다. 왜? 재수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대치동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리스크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지로 틀었잖아요. 가장 먼저 물화 버리고 생지로 튼 동네 대치동. 그렇죠? 논술 원서 쓸 때도 5명 뽑는 과보다 15명 뽑는 학과, 20명 뽑는 학과 쓰고 싶어하는 대치동. 리스크 싫어하는 대치동. 재수까지 생각하면 확통하는 사람 좀 많아질 겁니다. 물론 극상위권 말고 극상위권은 미적을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확통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제 생각인데 일단 입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그 논술로 전향을 하게 된 계기가 크게 3가지 있어요. 첫째, 수능 강의보다 논술 강의 평이 훨씬 좋았다. 이거 좀 자존심 상하지만 팩트입니다. 그랬고요. 둘째, 앞서 선생님이 말했듯이 스킬을 저도 엄청 싫어하는데 저는 스킬 같은 걸 진짜 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너무 뭐 못하겠더라고요. 오글거리고. 스킬 같은 걸 잘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술 인기가 많았는데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제가 볼 때 논술이 너무 가기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말고 요즘.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 대치동 말고 제가 분당에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 분당에서 논술로 1, 2등을 먹던 쌤들이 솔직히 못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장 쟁점으로 보는 게 이겁니다. 어머니들이 제일 모르는 게 논술에 대해서 최신화가 돼 있으신 고2 어머님들은 잘 없을 거예요. 자, 수학 가형이 있었고요. 통합이 있었죠. 통합 수학. 그렇죠? 확통처럼 보이니까 통합이라 적을게요. 자, 수학 가형 보시면 수학 가형은 시험 범위가 미확기였습니다. 그렇죠? 통합은 사실 미적까지만 하죠. 그렇죠? 그럼 보시면 수학 가형이던 시절에는 수능 공부하는 그 범위랑 논술 범위가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하다가 논술을 시작하면 됐어요. 그래서 논술은 여름방학부터 하는 거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논술 지원자가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 78명 정도가 실수였어요. 허수가 2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술 전형이 굉장히 치열했고 나 논술 붙었다. 몇 장 붙었어? 한 장. 이 경우가 정말 많았죠.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잘 보시면 갑자기 추합 인원이 엄청 많아진 시점이 있죠. 연세대가. 선발 인원이 100명이 줄었는데 추합이 130명 늘었어요. 그럼
선발 인원이 그대로였다면 이건 말도 안 됐겠죠. 추합 인원이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아니, 뭐지? 2022학년도에 무슨 일이? 수학과형 폐지. 수학과형 폐지입니다. 우리가 논술시험은 수능의 연장선으로서 치부됐었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확통기하를 굳이 공부해서 봐야 되는 번거로운 시험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재능시험에서 노력시험으로 넘어온 거예요. 미적분 날고 기는 친구가 논술 시험장 가서 떨어져요. 확통기하 모르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메디컬 선호도가 급증가합니다. 2022부터. 그러다 보니까 비메디컬이 떡락을 하기 시작해요. 과거에 연세대학교 수학과 가기 위해서 경북대 의대를 버리는 낭만의 시대. 연대 화공을 가기 위해서 계명대 의대를 부리는 낭만의 시대. 이제 없습니다. 과거 연세대 표본과 지금 연세대 표본은 다르다. 수학 과형 폐지로서 확통, 기하를 학생들이 안 하기 때문에 논술이 노력시험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너 몇 장 붙었어? 한 장이 아니라 너 몇 장 붙었어? 4장, 3장 이런 애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합이 많이 걸죠. 그리고 100명 중에 22명이 실수고 78명이 허수예요. 요즘 제가 봤을 때. 확통 기하가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데 수능 끝난 날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쪽지가 뭐냐면 확통 몇 단원 공부할까요? 아니 다 해야지. 기하 몇 단원 공부해야 될까요? 다 해야지. 쌤 시간이 없어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이때 답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골라서 틀리면 나한테 또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맞춰? 딱 말합니다. 확통 1, 2단원 공부해 가세요. 그럼 3단원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노력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력 강조하는 노력충이거든요. 게다가 이거 나밖에 못 읽은 것 같은데 싶어서 다른 분들이 연대 최저 없다. 연대는 천재들만 붙는 거다. 연대 어렵다 할 때 여러분 연대가 제일 쉬워요. 해서 민계 저고 작년에 연세대 52명 보냈잖아요. 제일 많이. 그래서 이제 근데 연세대 52명인데 재밌는 게 한양대도 최저 없잖아요. 한양대 30명이고요. 고대 15명입니다. 저희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요. 저는 최저를 못 맞춘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해요. 그리고 최저 없는 학교를 제일 많이 보내요. 왜? 더 쉬워요. 내 논술은 정보가 없죠.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머니들한테 수요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머니들 논술로 대학 가려면 대학교 선행대수학을 익혀야 됩니다. 하면 이 거짓말인지 믿습니다.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봐서 저는 논술이 좀 호재가 있구나 해서 여기 뛰어들어서 빛을 본 건데 요거 뭐 안 보입니까? 나만 보이나? 뭐 안 보이나? 대부분이 확통사탐을 하면은 논술 쓰는 사람이 줄지 않을까요?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미적분 수능을 안 보는데 미적분으로 수능을 안 보는데 논술을 쓰려 할까요? 저 내년에 좀 배고파질 예정입니다. 어, 오케이? 대부분이 심지어 논술 합격자의 대다수가 학군지에서 나오는데 그 학군지 애들이 선두로 확통사탐을 할 겁니다. 쌤 그래도 미적하는 애들이 쓸 건데요. 걔넨 메디컬 쓰겠죠. 미적하고 연대 쓴다고, 미적하고 고대 쓴다고, 미적하고 서성한 쓴다고. 내년에 서성한 라인 박살납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서성한 붙을 만한 메디컬은 바라보지 않지만 상위권 대학 바라보고 싶은 학생들이 확통사탐할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맞다 생각해요. 확통사탐 사태로 인해 펑크가 생기는 건 논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논술은 메디컬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상이다. 근데 확통사탐을 해서 미적분으로 원래 서성한 논술 붙었어야 될 친구들이 증발했다. 물론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쌤 경쟁률이 안 줄었는데요. 사탐을 하든 확통을 하든 원서는 쓰겠죠. 그 구성자 중에서 미적분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 쭌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분석이죠. 제 분석.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논술 설명회가 아니니까 많이 풀지 못하지만 아마 12월 달에 또 뵐 건데 12월 달에 제가 합격자를 모셔놓고 설명회를 해요. 합격자들한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도 얘기할 건데 논술이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많이 겁을 내세요. 위적분을 완성하고 논술을 시작해야지 하는데 이제 두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위적분의 완성은 없습니다. 위적분의 완성은 없어요. 학생 실력이 4예요. 내 실력이 7만 되면 나 수학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7의 실력이 되는 순간 나 바보였네? 이 세상에 12라는 경지가 있었네? 나 시야가 되게 좁았구나. 12만큼 하면 나 잘할 것 같아. 하고 노력해서 12가 되는 순간 이 세상에 30이라는 경지가 있었네? 나 되게 바보였다. 나 왜 이렇게 바보지?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럽니다. 갈수록 잘할수록 못한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지를 수학 못한다잖아요. 그렇죠? 수학자들이 자기 수학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완성은 없어요. 둘째, 미적분 논술을 하면서 미적분을 완성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수능이 대스킬의 시대로 젊어들면서 미적분 개념이 애매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을 계속 바꾸잖아요. 미적분은 선생님 바꾸는 거 안 좋아요. 진도가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빈틈을 논술이 메꿔줘서 좋다라는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칭찬 듣고 불안하죠. 얘가 수능을 잘 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적분 미리 하시고 고2 때 미적분 미리 하시고 고3 돼서 수능 때 미적분을 하시든 확통을 하시든 본인 자유인데 제가 전망하는 미래는 확통 다수론이다. 확통 다수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 어머니들 나중에 가서 3월 달에 쌤 미적분 한 사람 별로 없는데요. 3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8월부터 들어갑니다. 8월부터 확통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뭔지 압니까? 8월에 돌려도 다 맞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확통이 8월에 돌렸을 때 다 맞을 수 없는 과목이면 3월부터 입질이 오겠죠. 근데 8월에 돌려도 다 맞을 수 있으니까 8월, 7월 돼서 입질이 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선택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확통을 런한다 해서 미적 컷에 영향을 받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논술의 빈틈이 생겨요. 제가 봤을 때. 오, 그럴듯하죠. 그리고 팁을 주자면 의대 논술이 치열하죠. 치한 약수는 생각보다 덜 치열합니다. 그래서 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어, 자, 파이팅. 제 생각인데요. 일단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다 보니까 현 고위가 원서를 쓸 때는 70명을 덜 뽑겠다라고 확정이 돼서 여기서 70명 정도가 줄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연대논술이 호재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는 솔직히 내년에 돼봐야겠지만 막 썩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봐야 알겠지만. 근데 고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고대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쌤 이거 연대 논술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다 봤습니까? 저는 논술을 안 맞나 봐 이러는 애들. 논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속는데 연대 논술 컷은 보통 50점대입니다. 50점대예요. 50점대 컷인 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다 맞거나 한 게 틀려요? 당연히 다 맞거나 한 게 못 틀리지. 당연히. 기사가 나왔죠? 작년에 연세대 평균 점수 15점이었죠. 100점 만점입니다. 응시자 평균 점수 15점이에요. 컷이 제일 낮은 거가 38.5, 제일 높은 거가 80점대였는데 보통은 50점 언더입니다. 50점 배차. 그러니까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니까 쫄 필요가 없다. 부정적인 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대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인데요. 특정 학번에 감축이 있지 않을까. 정말 미안하지만 있을 것 같아요. 특정 학번에 감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마무리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럼 특정 학번이 몇 학번인가? 2728이죠. 뭐. 26까지는 뭐 2728이 아마 균등하게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27이 제일 피해보죠. 재수하면 28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예요. 딱 이 상황이에요. 꽂아요. 꽂아요. 27 휴 28 펑 당첨. 이 상황이 누가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감축 빔을 막을 것이다. 저는 이제 어떤 집단을 응원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데 아마도 그렇게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건데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부터 정시 비율을 30%로 줄이겠다고 얘기했죠. 40에서 30으로 줍니다. 서울대가 줄이면 뭐 다른 데도 줄이겠죠. 그래서 27, 28 같은 성적을 받았을 때 27보다 28로 갈 때 한 급간 내려갈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27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시로 갈 때. 근데 여기서 비율 10%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위험한 건데 이제 정시에서 수능 100%가 슬슬 없어질 겁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척이라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정시에서 연세대가 학생부를 반영하는 척 하죠. 반영하긴 하지만 요만큼 반영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고대 중에서 뭐 하나, 서성한 중에서 하나, 중경예시 중에서 2개 이런 식으로 동일 급간인 대학 중에서 한 반절 정도가 학생부를 정시에 반영할 겁니다. 반영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내신이 안 좋은 집단이 아닐 겁니다. 내신이 안 좋은 집단이 아니라 내신이 불성실한 집단일 겁니다. 쌤 차이가 뭡니까?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절평 과목인데 못 봤다. 이런 절평 과목인데 점수가 낮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고등학교를 고등학생답게 다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런 약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안 좋은 거 인정해. 근데 네가 불성실한 거 못 참아.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설명할 때 이 자료를 띄우면서 했던 말이 이건데 이 얘기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 27, 28까지는 괜찮은데 29부터는 정말 수능이 절대평가되거나 서술형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시 비율 축소 논의한다 했는데 축소가 됐죠, 실제로 지금. 축소됐죠. 그리고 이제 고3행수 입시 분리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분리되고 있죠. 제가 부정적인 예측을 할수록 맞아요, 보통. 자, 중앙대 의대 올해 고2부터 내년에 논술 전형 그대로 두고 창의 논술이라고 해서 고3들만 N수랑 검정고시가 못 쓰는 전형이 나왔죠. 최저 없는 논술이 나왔죠. 의대 약대랑 중앙대 인기과를 거기서 뽑죠. 거기 갈 학생들은 사실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쌤 이제 과고 영재고는 의대 못 쓰지 않나요? 불이익 받고 쌩까고 쓰는 사람들이 7명은 될 거예요. 무조건 되겠죠. 제가 학교는 말 안 하겠지만 특정 학교는 다 같이 쌩까고 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의대는 그들의 자리예요. 약대는 모르겠어요. 앞서서 말 잘했어요. 가오가 있기 때문에 약대를 쓸 것 같진 않다는 거지 걔네가. 약대는 누구 겁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좀 파봐야겠어요. 약대는 제가 진짜 모르겠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수능 전 논술이에요. 수능 전 논술. 수능 전 논술이어서 또 찐 상위권 또 안 쓸라 할 거예요. 그 누구 걸까?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누군가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내신 영향력 대폭 감소 예상 뭐 하는데 뭐 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내신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는 건데 2028학년도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뭐 재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솔직히 할게요. 2028부터는 수능이 변별력을 잃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수능 외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능 외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크게 3가지죠. 학생부 평가하거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제일 가능성 높습니다. 이게 심층 면접 하거나 서술형 공사 하거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순서인데 이것도 학교별로 다를 겁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부 평가할 거고, 어떤 학교는 서술형고사 할 거고. 가령 이제 서울대, 고려대는 A일 가능성이 높고, 성균관대 C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일 가능성. 가천대 C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디컬 얘기하는 거예요. 가천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우리 학교에 원서를 많이 써줄까? 이 생각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못했어요, 솔직히. 많이 했나? 많은 얘기를 못했는데 고2한테 필요한 거는 간단합니다. 고3처럼 행동하기, 미적분 미래하기, 계획 세우기. 자기가 목표 대학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표 대학이라는 게 나는 서울대 컴공을 갈 거야. 아니, 그거 말고 거기를 무슨 전형으로 갈 거고 거기 가려면 몇 점 받아야 되는지까지 그래야죠. 그래야 시험을 봤을 때 잘 본 시험인지 못 본 시험인지 정의가 되죠. 이걸 안 하면 모든 시험이 못 본 시험이 됩니다. 아쉬운 시험이고. 그래서 그걸 정의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최소한의 학생부 관리.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도 학생부 관리 하래. 이건 이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 말고 절편 과목은 챙겨라. 절편 과목이 점수가 안 좋은 건 나중에 가서 디멘트가 될 수 있다. 이건 챙겨라. 절편 과목은 챙겨라.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꼭 해라. 꼭 해라. 탐구 너무 빠르게 정하지 마라. 어차피 너 바꾼다. 탐구 미리 정하지 마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고1을 고3처럼 고3을 N수처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질문하실 거 많겠지만 제가 오늘 뒤에 수업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못 받아드립니다. 그럼 질문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설명했는데 쪽지로, 설명했는데 전화로, 문자로 수시 몇 장까지 쓸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그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적 질문 있잖아요. 너무 먼 미래 질문. 만약에 재수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니, 지금 고2인데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 로모이콘이라는 아주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준이 높으신 선배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물론 댓글 알바도 많아요. 제가 다 잡아내고 있긴 한데, 여기서 질문 많이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쪽지를 주시면 제가 다 답장을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가 되면은 시제 재정 반수반까지 열리니까 제가 바쁘겠지만 답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담하실 수 있으면 이분이 상담을 잘 해주세요. 작년 학부모님이십니다. 작년에 학부모님이신데 자녀가 연대 논술로 가고 올해는 저한테 열심히 봉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주세요. 네. 이분이 제 커리큘럼이나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고2, 고3 때 얼마나 초조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면 다 답장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새벽 5시 반에 전화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교재인데 다음에 볼 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12월에 또 설명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